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늘 앉던 식탁 한쪽 자리가 비어 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렇지 않게 차리던 식탁이 조금씩 달라졌다. 음식의 종류는 그대로인데 향이 다르고 분위기가 달랐다. 늘 두 벌 놓던 수저 중 하나는 이제 꺼내지 않는다. 자리도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반찬이 오르고 국이 끓고 물컵이 놓이지만 그 모든 것은 조용히 한 사람을 기다리는 듯한 모양이다. 그 자리에 앉던 사람은 나와 하루를 나누던 사람이었다. 오늘 어땠는지 묻고 내 대답을 조용히 듣던 사람. 반찬을 하나 집어 나에게 건네주고 내가 말없이 앉아있을 때는 침묵마저 함께 나누던 사람. 그 사람의 말투와 웃음소리, 젓가락을 드는 습관까지 아직도 선명하다. 그런데 이제는 없다. 어느 날 문득 그 빈자리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 빈자리라는 건 단순히 사람이 빠진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많은 풍경과 감정이 함께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밥을 놓는다. 습관처럼 수저를 꺼내다 놓고는 다시 넣기를 반복한다. 의자의 각도도 매번 정돈해 둔다. 마치 그 사람이 언젠가 다시 와 앉을 것처럼 처음엔 그 빈자리가 낯설고 아팠다. 너무 당연했던 하루의 일상이 깨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허전함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는 일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 말없이 밥을 먹는 순간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오늘은 좀 어땠어? 이 반찬 당신이 좋아했지. 여전히 당신 자리는 그대로야.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사람 하나가 떠난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메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 자리를 보며 배웠다. 이 빈자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고 나와 함께 보낸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다.
어설프게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나는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어쩌면 이 빈자리는 나의 그리움을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 매일 마주하는 그리움은 눈물로 흐르지 않고 조용히 식탁 위에 앉아 있다. 내가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때 그 빈자리는 말없이 나와 시간을 나눈다. 가끔은 웃음을 건네고 때로는 침묵으로 위로를 한다. 이따금 그 사람의 이름을 입안으로 불러본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마음은 크게 반응한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니까. 나는 이 식탁 앞에서 다시 삶을 배운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방법, 그리움을 품는 방법, 그리고 여전히 남은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이 빈자리가 말해주는 건 끝남이 아니라 계속됨이다. 함께했던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지운다거나 새로운 가구로 바꾸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비워두는 건 나의 방식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다짐이다. 가끔 손님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해 앉는다. 그들은 무심코 묻는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그 자리는 그냥 비워두는 자리예요.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장소를 방문한다. 나에게는 이 식탁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하는 장소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일기장처럼 빈자리 하나가 나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리고 나는 매일 그 자리 앞에 앉아 말한다. 오늘도 잘 다녀왔어. 오늘도 함께 밥 먹었네. 여전히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그 사람과 나눈 수많은 밥상 위의 대화들. 그 기억들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한다. 식탁은 여전히 삶의 중심이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용서도 모든 감정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흘러간다. 나는 매일 그 감정들을 마주하며 조금씩 더 나 자신과 가까워진다. 오늘도 나는 밥을 먹는다.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식사. 그 자리엔 사람이 없지만 추억은 여전히 따뜻하다.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점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서 나는 삶의 의미를 배운다.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다. 오늘도 잘하고 있어.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이다. 마침표조차 없이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그 한마디는 때때로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엔 붙여두고 며칠 지나면 떼어낼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두었다. 햇빛에 조금 바랬고 모서리는 동그랗게 말렸다. 그러나 그 문장은 여전히 또렷하다. 잉크가 번진 자리 없이 말이다. 나는 문득 이 작은 종이가 나를 몇 번이나 일으켜 세웠는지를 떠올린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방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문득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졌을 때, 그럴 때면 벽 한쪽에 노란 종이가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오늘도 잘하고 있어. 그 말은 사실 내가 나에게 주는 말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더라도, 누군가의 인정이 닿지 않더라도, 내가 나에게 다정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크기도 색도 똑같은 종이 묶음이었지만 거기에 적힌 글귀는 매번 달랐다. 괜찮아, 울어도 돼. 조금 느려도 너는 잘 가고 있어. 지금의 너도 충분히 사랑스러워. 이런 문장들을 적기 시작하니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가 달라졌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문장을 적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도, 말이 되지 않는 걱정들도, 한 줄 문장 속에 담았다. 그리고 붙여두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종이들은 나의 일기이자 편지였다. 어쩌면 미래의 내가 다시 꺼내볼지도 모를 메모. 지금의 나에게 남기는 조용한 응원이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라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것밖에 못해? 왜 또 실수했어? 넌 왜 항상 부족하지? 그런 말들이 쌓이면 마음의 지문이 닳아버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더 다정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잘했어 라고 말해주기로.
포스트잇은 내게 그런 다짐의 도구였다.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나에게 필요한 말을 조심스럽게 써내려갔다. 때로는 실용적인 내용이 적히기도 했다. 오후 4시 회의 준비. 세탁기 돌리기. 하지만 그 옆에는 언제나 다정한 말 한 줄이 붙어 있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가볍게. 실수해도 괜찮아. 배우는 중이니까. 이 작은 종이들은 점점 내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내가 쓰는 문장들이 점점 나를 바꾸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기분이다. 가끔 친구가 놀러 오면 묻는다. 너는 왜 이렇게 벽에 쪽지를 많이 붙여놨어? 나는 그냥 웃는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전하는 문장이니까.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 이 종이들도 시간과 함께 떨어질 것이다. 햇빛에 색이 바래고 접착력이 약해져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것들을 조용히 주워 작은 상자에 모아둔다. 그 상자는 내 마음의 연대기다. 힘들었던 날, 울었던 날, 그리고 꿋꿋이 견뎌낸 날들의 흔적이다. 포스트잇에 남긴 문장들은 늘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루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가볍게 보여도 결코 가볍지 않은 말들.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 말들. 요즘도 나는 여전히 포스트잇을 쓴다. 그리고 가끔은 지난 글귀들을 다시 꺼내 읽는다. 그날의 나는 참 애썼구나.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정리된다. 누군가는 이걸 자기 위로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자기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일. 그건 결국 나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니까. 두꺼운 양말을 벗고 맨발로 마룻바닥을 딛는다. 딱 그 순간 계절이 몸을 타고 전해온다. 겨울에는 서늘하다 못해 싸늘하고 봄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진다. 여름에는 습기가 배어나와 축축하고 가을은 건조한 냉기가 발끝을 간지린다.
나는 매 계절을 발끝으로 먼저 한다. 손보다 빠르다. 눈보다 더 먼저 반응한다. 사람들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봄이네, 벌써 가을이네 말할 때 나는 조용히 바닥에 발을 대고 아, 이제 바뀌었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사계절을 온전히 느끼는 건 어쩌면 아주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된다. 창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온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는 것. 나는 이 행위를 나만의 계절 의식이라 부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을 열고 잠시 맨발로 바닥에 선다.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이다. 특히 겨울의 바닥은 모든 생각을 정지시킨다. 마룻바닥의 차가움은 단단하고 무심하다. 그 위에 발을 딛는 순간 전날의 고민도 오늘의 걱정도 얼어붙는다.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온몸을 다시 깨운다. 반대로 여름엔 습기가 올라와 발이 눅눅하게 젖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끈적임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무언가에 닿아 있다는 느낌. 그 불편함조차 나를 현실에 끌어당긴다. 봄과 가을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봄은 발끝에 바람을 심고 가을은 낙엽에 감촉을 남긴다. 가을 마루는 마치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같다. 살짝 건조하고 따뜻하고 쓸쓸하다. 어린 시절 나는 자주 맨발로 뛰어놀았다. 잔디밭을 달리며 흙의 결을 느꼈고 비 온 뒤 젖은 시멘트 바닥의 냉기를 기억한다. 그때의 발은 지금보다 훨씬 예민했다. 세상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으니까.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신발과 양말로 발을 감쌌다. 촉감보다는 기능을 우선하게 되었고 발은 점점 무감각해졌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맨발을 꺼내 들었다. 그저 잠깐이라도 내 몸의 가장 낮은 곳이 세상을 먼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맨발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나는 오늘 어떤 땅 위에 서 있는가? 이 방의 공기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 시간은 흘렀지만 내 마음은 어디쯤에 있는가? 발이 말해준다.
이 계절이 어떤 마음을 건네는지. 요즘 나는 되도록 맨발로 있는 시간을 늘리려 한다. 방 안을 천천히 걷기도 하고 창가에 서서 햇빛을 느껴보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계절은 단지 날짜의 흐름이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기억되는 사건이 된다. 누구나 계절을 느끼지만 모두가 계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발로 계절을 맞는다. 그 차가움과 따뜻함, 축축함과 건조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나를 알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어쩌면 인생도 그렇다. 눈으로 보기 전에,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마음의 발끝이다. 그 느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맨발로 선다.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감초, 그 안에 담긴 계절의 온도와 방향, 그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욕실 옆, 세탁기 옆, 어중간한 위치에 놓인 하얀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 이 바구니는 늘 조용히 한쪽에 있지만 어쩌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하루의 흔적은 옷에 가장 먼저 스민다. 길고 긴 회의가 이어졌던 날의 와이셔츠. 비 오는 날 물기를 잔뜩 머금은 양말. 우연히 흘린 소스 자국이 남은 앞치마. 그 모든 것이 옷이 되어 바구니 안으로 모인다. 바구니 앞에 서면 나는 잠시 멈춘다. 그날의 옷을 그냥 넣기엔 뭔가 아쉽다. 이 옷을 입고 어떤 감정을 느꼈더라. 한 벌씩 들여다보며 내 하루를 거꾸로 되짚는다. 회색 니트에는 커피 얼룩이 묻어 있다.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던 그날. 대화에 집중하느라 커피잔을 툭 치고 말았던 기억. 그 웃음과 당황함이 함께 얼룩으로 남아있다. 또 다른 옷에는 어깨 부근이 살짝 젖어 있다. 비를 맞고 뛰어들어왔던 날이었다. 우산을 깜빡하고 나갔고 그날의 빗소리와 바람, 그 약간의 짜증까지 모두 그 젖은 자락에 배어 있다.
빨래는 단순히 때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나의 하루, 나의 감정을 천천히 정리하고 비워내는 의식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옷들을 세탁기에 넣는다. 무작정 던져 넣는 게 아니라 한 벌 한 벌 인사하듯 정리해 넣는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편하게 입혀줄게. 세탁기의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른다. 조용하던 공간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 드럼이 천천히 돌며 옷들이 움직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마음을 정화시킨다. 세탁이 시작되면 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그 앞에서 가만히 기다린다. 돌고 도는 드럼 속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도 이렇게 헹궈지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이 시간은 마음을 털고 정리하고 다독이는 시간이다. 세탁이 끝나면 김이 서린 드럼을 조심히 열고 무게를 덜어낸 옷들을 꺼낸다. 그 순간 어제의 피로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진다. 무게가 줄어든 건 옷뿐만이 아니다. 나도 그렇다.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낸 기분이다. 그리고 빨랫줄에 옷을 하나씩 넣는다. 흐릿한 하늘 아래 옷들이 펄럭인다.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그 옷들이 내게 손을 흔드는 것 같다. 괜찮아, 다시 입으면 돼. 다음 날은 다르게 시작할 수 있어. 하루가 지나면 바구니는 다시 채워진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서서히 정리한다. 이 평범한 반복 속에서 나는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운다. 그 어떤 심리 상담보다도, 그 어떤 조언보다도 이 바구니 앞에서의 시간은 나를 이해하게 만든다. 빨래 바구니 앞에 선다는 건 나를 다시 마주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일의 나에게 건네는 일이다. 비가 오던 늦은 오후였다. 나는 평소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류장 지붕 아래로 사람들이 촘촘히 모여 서 있었다. 가끔씩 비바람이 스치듯 들어와 우산을 다시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나는 시선을 이리저리 두다. 무심코 광고판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평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다. 광고판의 뒷면, 벽도 아니고 통로도 아닌 어정쩡한 공간. 하지만 그날
나는 그곳에서 잠시 멈춰섰다. 은근히 젖은 시멘트 벽 위에 누군가 남긴 낙서가 보였다. 오늘도 견뎠으면 잘한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간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웃어라. 오늘도 좋은 날이니까.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그중 어떤 건 번져 있었고 어떤 건 덧칠되었다가 다시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글귀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그 문장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 너를 위한 문장이었다고. 광고판의 앞면엔 늘 화려한 이미지가 붙는다. 연예인의 얼굴, 할인 행사, 새로 개봉하는 영화.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며 흘깃보고 곧 잊는다. 하지만 뒤편의 이 문장은 조용히 오래 남는다. 나는 그날 이후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졌다. 광고 뒤편을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그곳에서 누군가 남긴 짧은 문장을 읽는 것이 작은 의식처럼 되어버렸다. 가끔은 내일도 괜찮을 거야 라고 적힌 낙서 옆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마워 라고 답해 놓은 것도 보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자리가 단순한 낙서 공간이 아니라 어쩌면 익명의 편지 교환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또 누군가가 그 마음을 받아 적는다. 그것은 광고보다 진하고 뉴스보다 빠르고 SNS보다 덜 피곤한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순간이다. 어떤 날은 나도 조심스럽게 펜을 꺼낸다. 작은 글씨로 적는다. 오늘 힘들었지? 내일은 조금 나을 거야. 지금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누군가 그 문장을 발견하고 잠시라도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 광고판 뒤에는 사람들의 다정함이 숨어 있다. 말로는 하지 못한 위로가 손끝에서 조용히 기록된다. 그들은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뒤편에서 세상의 또 다른 얼굴을 본다. 조용한 배려, 말 없는 공감, 그리고 외면당하지 않은 감정들. 어느 날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광고판 뒤에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낙서를 읽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마치 나도 그 아이처럼 이 공간에 처음 온 것처럼. 다시 한 문장 한 문장씩 훑어보았다. 아이도 나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말은 그렇게 오래 살아남는다. 이 공간을 오가다 보면 문득 문장이 사라진 자리도 보게 된다. 아마 누군가가 지운 걸지도 모른다. 그 빈자리는 허전하면서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옮겨졌을 거라는 믿음을 준다. 우리는 말보다 말을 쓰는 습관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글은 공간에 머무르니까 지금 내가 쓴 문장이 어느 날 낯선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본다. 그렇게 이곳은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작은 마음들이 서로 스치는 교차점이 된다.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나는 탑승한다. 창밖으로 다시 광고판이 지나간다. 그 뒤편의 문장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곳엔 여전히 어느 누군가의 하루가 조용히 서 있다. 누군가의 문장이 누군가의 어깨를 받쳐주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남긴 문장도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 머물기를 바란다. 광고가 교체되어도 비가 와도 그 마음만은 오래 남기를.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